안녕하십니까,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요즘에 예전에는 다 오프라인이 장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런 O2O 플랫폼들이 요즘에는 시장의 변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O2O에 대해서 좀 생소한데, O2O라는 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있는 오프라인을 옮겨간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 주문해서 오프라인에서 소비한다.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아서 오프라인에 보낸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이마트가 최초로 뭐 적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의 시장이 점점점 오프라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에 이제 그 O2O 시장 자체의 시장 규모를 보면 온라인에 있던 시장이 막 51조 정도 됐는데요. 오프라인의 커머스가 929조인데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오프라인의 922조의 돈이 온라인이 잠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 또한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신세계에서 쓰기라는 걸 해가지고 배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엔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토 플랫폼의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을 조사해 보면요. 소매 유통업이 한 157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 74조 원 정도 되고요. 부동산이 한 6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차가 3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달 쪽이 한 105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매 유통업에는 뭐 누구나 다 알지만 뭐 인터넷 쇼핑몰에 뭐 G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티몬, 이메프가 있고요. 일반 음식점에는 뭐 망고 플레이트, 그 다음에 후드플라이, 그 다음에 미래식당이나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뭐 직방, 다방, 이렇게 뭐 네모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매매업에는 뭐 첫차, 그리고 이제 숙박업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야놀자, 여기 옷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 음식점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이 회사들을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 지금 이슈가 됐던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그 배달 음식점의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케팅 서베이를 해보면 이제 독과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와 배달통,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서 이제는 거의 독과점이 됐고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들을 쭉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다 배달의 민족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달통이 먼저 시작했고 배달의 민족이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1등을 하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오토 플랫폼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다 미국이나 독일 기업에서 다 투자를 해가지고 가점주주 이상이 다 대주주는 독일이나 미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이제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의 이런 모든 플랫폼들이 대부분 미국과 독일의 중국의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안타깝고요. 뭐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제일 유명한 게 뭐일까요? 뭐 쿠팡, 티몬, 이메프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옥션하고 지마켓이 있었습니다. 옥션의 이금용 그 대표님께서 원래 인터넷 경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막 적자였었는데 이제 그거를 전화위복에서 회사 브랜드 이름도 바꾸고 마케팅을 잘해서 옥션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국내 대기업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대기업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총칼 없는 전쟁이 경제 전쟁인데 지금은 막 기업을 해외에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뭐 나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라는 제 나름대로 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금용 회장님께서 옥션이라는 걸 창업을 해서 저는 이베이라는 미국에 팔았을 때 정말 이금용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이금용 회장님을 좀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금용 회장님 그 강의를 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이 다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게 이금용 회장님께서 여러 그 대기업에 찾아가서 이거를 좀 옥션을 좀 인수해서 좀 좋겠다라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뭐 이렇게 대기업을 많이 찾아갔는데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 그 정도 뭐 몇백억 돈이면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차라리 저희가 개발해서 서비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저희가 이제 뭐 500억이라는 걸 뭐 매각을 하려고 애를 들었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10분의 1도 인정을 안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로 생각하면 이렇게 대기업에 문을 두드렸는데 정말 많은 자존심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론은 이제 이베이에 팔게 됐고 이베이에서는 또 배당을 해주기 싫고 뭐 일단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좀 받기 싫으니까 상장을 폐지시켜서 대부분 옥션에서 거래된 모든 이익금이나 배당금은 다 미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베이가 이제 거의 다 대주주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베이가 이제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독과점을 하기 위해서 지마켓 또한도 이베이가 인수를 다 했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미국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1번가는 이제 SK의 대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터넷 쇼핑몰은 거의 이제 시장을 뺏긴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나왔죠. 그래서 모바일 쇼핑이 나왔던 게 쿠팡, 티몬, 이메프가 나왔죠. 근데 쿠팡은 물론 자금은 손정희 회장님이 많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쿠팡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어떻게 보면 미국 거고요. 뭐 티몬이나 이메프 또한도 아마 대부분 다 외국계 자금, 미국, 중국, 일본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칼 없는 전쟁 중에 지금은 우리나라를 봤을 때 대부분 모든 국민들은 그냥 모르고 쓰는 겁니다. 뭘 모르고 써요? 그냥 옥션, 지마켓 이용하면 그냥 미국으로 모든 배당이나 로얄티가 가는지 모를 겁니다. 저 또한도 그쪽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쪽에 마케팅 서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 식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이걸 또 책으로도 이렇게 지금 출판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소매 유통업은 다 외국계 자금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방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 투자를 받았고 안 대표님께서 그래서 뭐 물론 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안 받으면 망하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데 회사에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뭐 국민연금이 뭐 삼성의 대주주고 뭐 예를 들면 뭐 한진 요즘 시끄럽지만 한진의 또 뭐 주주인데 이런 스타트업들의 생계를 많이 스타트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게 국민연금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안정적인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만 이렇게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망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 받아서 회사를 키우는 지금 국내 지금 O2O 플랫폼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경제 식민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정말 훌륭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정말 그 세계적인 1등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쭉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얼음 땡!